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메시 for 인스턴트 쿼리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SK텔레콤의 엔터프라이즈 CIC 산하의 엔터프라이즈 AICO 이머징 DP 팀의 유승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많은 분들께서 데이터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티몬이라는 소셜 커머스 회사에서 NC소프트를 거쳐서 현재 작년에 SK텔레콤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이력을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사실 티몬을 다니기 전에는 네트워크 서버 엔지니어를 했었거든요. 이처럼 이제 빅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그 산업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산업 간의 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결의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제부터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발표의 목차인데요. 우선 과거부터 진행됐던 보편적인 ETL 아키텍처의 방식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SK텔레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모던 데이터 메시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트리노인지,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개발 중이고 개발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이벤트를 설명해 드린 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빅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업 개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소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하니까, 그리고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슈가 되니까 일단 시작을 한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우선 하둡을 설치하고 이제 다른 오픈 소스들을 사용을 하려면 얀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얀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HDFS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가 가장 초창기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했던 ETL 프로세스 아키텍처인데요. 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ETL, 그 스쿠비나 로그스태시 같은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하면 데이터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거나 리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로직,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데이터들이 적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사용자들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된 데이터를 수십 페타바이트의 용량을 가진 이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또다시 분석을 하고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네, 오로지 여기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된 데이터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사용자에게 적재 요청을 한 사용자에게 인폼을 주면 컬럼 추가나 데이터 컬럼 디스크립션 또는 컬럼 타입 변경 등의 그런 추가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를 적재 요청을 받고 적재를 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는 최소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팀별로 요청하는 데이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똑같은 경우의 데이터를 테이블명과 컬럼명만 바꿔서 적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둡도 2점대에서 3점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페더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게 여러 하둡 클러스터를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묶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데이터 적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네임노드의 부하가 점점 심해지고 하둡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거를 네임노드, 네임스페이스로 구분을 하고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무한정 스토리지만 늘려서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라에서 권장하는 것도 2억 7천만 개 블럭이나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데이터 스토리지의 80%만 넘어가도 이제 점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심지어 겪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데이터 복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데이터는 볼륨만 점점 커져가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까지의 ETL은 데이터는 일단 모아야 되고 모든 데이터는 항상 수집되어야 되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TL이 필수고 또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해서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이거를 저희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ETL 프로세스를 운영하신 분들 이제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이 운영에 굉장히 많이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이제 장애가 나면 장애 처리를 하고 재적재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 리소스 이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두 가지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 네.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건데. 네, 맞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메시. 메시. 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연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처음에 PC와 PC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연결고리에 의해서 산업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요.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메시 플랫폼의 그림인데요. 네, 어느 팀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원하는 데이터를 ETL 없이 바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ETL 요청 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의 책임자의 승인만 얻으면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곳에 고정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예전의 아키텍처에 비해서 데이터 메시는 데이터 위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메시 플랫폼에서는 이제 쿼리 페더레이션이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쿼리 페더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없이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 없이 사일로화된 데이터 소스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네, 저희가 개발 중인 데이터 메시 플랫폼과 일치하는 설명인데요. 더 이상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의 종류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일부분만 가져온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데 이 많은 데이터들을 ETL 없이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서 사용을 해왔었어요. 이 다양한 소스들에 대해 ETL 없이 접근하려고 각각의 소스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죠. 특히나 업데이트가 있을 시에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을 시에는 그 개발했던 ETL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수정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데이터 소스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네, 저희는 데이터 메시 플랫폼의 코어로 트리노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트리노는 여기 보시는 데이터 소스 외에도 대부분의 클라우드나 RDB 그리고 오픈 소스에 대한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왜 트리노인가? 네, 트리노는 높은 병렬성과 분산 처리로 인한 빠른 속도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접근성, 쿼리 페더레이션, 호환성, 오픈 소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게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그림일 거예요. 데이터 소스에서 ETL을 거쳐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를 하고 데이터 사용자들은 쿼리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ETL과 데이터 레이크 없이 분석가가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 소스에 바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네, ETL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이 굉장히 단순해졌죠. ETL 하나만 없앤 것만으로도 사용자가 데이터가 생성이나 변경되는 순간에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조회나 아니면은 리포트에 바로 반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쿼리 엔진을 트리노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기종 DB 간의 이기종 DB에 적재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기종 데이터 간의 쿼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많은 데이터 소스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개의 컨피그 파일만 가져왔습니다. 그 트리노에서는 그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카탈로그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접속 정보 4가지 컨피그를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 바로 카탈로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쉽죠? 이처럼 트리노를 활용한 데이터 메시 플랫폼은 기존의 데이터를 복사하고 적재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던 데이터가 고립되어 있던 세상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처럼 데이터도 연결된 세상으로 바꿔줍니다. 데이터의 접근성은 물론이고 시스템의 규모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접근 범위조차 폭넓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픈소스의 장점도 극대화시켰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카탈로그를 추가를 하려면 컨피그를 추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오픈소스의 트리노는 카탈로그가 추가가 되면은 그 컨피그를 읽기 위해서 재시작을 해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 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추가되는 카탈로그나 이제 펑션, 사용자 펑션을 안 쓰는 사용자들도 있는데 이것을 추가한다고 재시작을 하게 되면 그 카탈로그나 펑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굉장히 큰 불편을 겪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를 수정을 해서 재시작이 필요 없이 바로 다이나믹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하였고요. 이외에 이제 오늘 아마 첫 세션이었을 텐데요.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트리노 파이 플러스라는 세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셨다시피 파이썬 코드를 쿼리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파이썬을 추가해서 비정형 데이터의 파싱과 변환까지 가능해서 파싱하고 변환을 한 후에 그것을 컬럼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 내에서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트리노를 적용을 함으로써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집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푸시다운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의 ETL로 적재하던 스토리지의 공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리노는 레디스나 몽고DB처럼 RDBMS가 아닌 NoSQL로 연동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생성이나 변경 즉시 조회 또는 리포트의 반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내용은 추가 개발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다양한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는 트리노가 메시 플랫폼의 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제 메시 플랫폼의 트리노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POC를 진행하고 있는 LLM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질의문을 작성해서 실행시키고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질의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다수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질의문을 자연어로 번역하는 LL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인풋에 대한 인풋 질문에 대한 질의문을 이런 분석가들이나 개발자들이 이렇게 쿼리를 작성해서 이것을 실행을 시키고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질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값을 얻고 싶은데 쿼리는 작성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LLM으로 쿼리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쿼리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실 텐데요. 네, 저희는 이제 수많은 SQL을 실행된 SQL문을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튜닝을 했고 그걸로 LLM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LLM에서 쿼리를 작성을 해주고 이것을 데이터 메시로 전달을 해서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고 POC가 끝나고 적용이 된다면 사용자는 데이터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트리노에 대해서 이제 많은 행사를 주최를 하고 참석을 하였는데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됐던 트리노 서밋에 저희 팀의 송재창님과 오지연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제 아이스버그를 활용한 트리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널리 사용되지 않는 이제 아이스버그 포맷을 저희는 이미 일부 적용을 시켰고, 그에 대한 중간 과정을 컨퍼런스 세션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올해 트리노 서밋에서도 저희는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드업 행사를 2번 주최를 하였거든요. 1회차 때는 이제 트리노의 창시자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저희 담당님께서 이제 온디맨드 데이터 플랫폼, 저희 데이터 메시 플랫폼의 초창기 이름이고요. 담당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 팀의 이제 트리노의 컨트리뷰터이신 이용환님이 트리노 내부 구조를 굉장히 상세하게 코드 레벨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회차 때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서 자리가 없어서 이제 서서 들으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역시나 저희 팀의 두 분께서 트리노를 활용한 실시간 카파 아키텍처와 트리노의 핵심 알고리즘인 이제 온라인 애그리게이션에 대해 수학적인 분석까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 미드업은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2월 달에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드업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아마 참석을 하시게 되면 코드 레벨의 굉장히 딥한 부분까지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아마 일찍 오셔야 앉아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연결이란 키워드 속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ETL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꾸준한 발전이 필요하며 우리의 다음 스텝은 데이터 메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LLM을 통해 좀 더 빠르고 데이터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될 것입니다. 저희의 팀의 모토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트리노를 관심이 많으시고 사용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트리노 sk.com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 이메일 어느 곳이나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또한 이제 저희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